안녕하세요. 뭘 언제 풀어도 힘들고 언제 풀어도 어렵고 그렇죠. 언제 풀어도 답은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합격하죠. 합격한다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합격 안 하면 합격자 파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도 합격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죠? 이만큼보다는 더 돼야죠. 합격자 파티 하려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매년 합격자 파티 할 때 이 정도 이상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해줘야 되니까 합격할 것이고. 지난주보다는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1번 문제 3번이 잘못됐지요. 어쨌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에 꼭 나오니까 어떤 형태든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1번에 3번 안 하고 딴 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3번 무슨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광역도시계획 이럴 때 장관이 직접 짜요? 그거 알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다른데 이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하고 그렇죠? 요거는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하고 오늘 이후로 광역도시계획 짜는 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시험에 이게 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오히려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어려운 게 저거 지정하는 사람하고 이거 수립한 사람이 좀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푸는데 저게 생각나면 틀리고 저거 푸는데 이게 생각나면 틀리는 거고 사실은요. 이 광역계획권 지정 좀 내용이 복잡한데 오히려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참 이 광역도시계획은 답이 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문 5개 중에 딴 걸 문제를 만들어 보다 보면 다른 걸 정답 처리하려면 너무 눈에 띄어요. 틀린 게 확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저걸 지정하는 거하고 수립하는 거하고 쓱 바꿔놓으면 있잖아요. 그거는 살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장관이 지정할까요? 그리고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럼 누가?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나 도지사는 이걸 지정한다.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그럼 얘네가 지정이 돼 있으면 장기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짜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그러죠? 그러면 장기계획 짜줘야 되니까 그때는 장관이 짜는 게 아니라 요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데 몇 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승인 시정이 없거나 국가계획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만. 그리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이랑 같이 짤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헷갈린다니까 사실은요. 저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200문제 보잖아. 200문제, 80문제, 40문제 볼 텐데
그래서 약간 지금도 이게 지금 제일 구별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막 그냥 딱 해서 사진 찍듯이 넣어버려.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자 이렇게. 만약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다. 경기도 뭐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부천, 시흥, 광명을. 그러면 도지사가 짠다. 또 이렇게 되거든. 지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럼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고,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한테. 3년 내에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도지사가 혼자 짜라가면 얘가 짤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도지사가 이때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애지간한 절차 이런 거 가지고 지문 뜨잖아요. 그럼 다 맞춰요. 우리가 뭐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이건 모르겠냐 어디. 그 다음에 생략 그런 거 없는 거 알죠? 20년, 10년 단위 그런 거 나오면 안 되고, 광역도시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지요. 기본계획 5년마다 그 시기 해야 되고, 그런 거 냅니다 시험에서 그냥. 그래서 요거를 딱 정확하게 잡아놔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좀 헷갈리고 좀 컨디션 따라 문제 틀리고 막 이러면 그 잘못된 게 10번을 써요. 이거를 계속 손가락이 그냥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나도 머리 툭 나오거든. 그게 고시공부예요. 아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 진짜 이게 이 객관식 고시공부 이런 공부는요. 그러니까 법대도 이런 데도 판례를 한 10,000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면 법이 뭐 8개, 9개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기 잘하는 사람, 암기 잘하는 사람. 암기 해버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장관이 누가 짤래 정하는 거지. 정하는 게 아니고 조정 신청하는 거지. 정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 그리고 단단 3번 보니까 3번이 깔끔하게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제별로 다른 거를 복습 탁탁 해서 안 틀리게 한다. 그럼 점수가 쑥 올라가거든 사실은요.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시도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예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바꿔서 낸 적 틀리게 정답 처리했다니까요. 중앙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도 보면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5번도 2번하고 5번은 자주 안 본 지문들이거든. 자주 외울 때 뭐 정답 처리 자주 안 됐으니까.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 시장 운석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다 통보해 줘야죠. 얘들 의견 들어서 지정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에 몇 번? 3번. 자, 2번은 이런 얘기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절차 생략하는 건데 2번 같은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요 맞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이제 오늘 이제 연습 한번 하고 가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번 시험 센 거 나올 것이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선생님들과 암만 얘기해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쪽에 얘는 광역이잖아요. 기본계획 말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다 하잖아요. 주민들 의견 들을 때, 지방 의견 들을 때는 24시간 열람기 하고 조사를, 적성평가를,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 생략 사유까지 외워서 문제 푼다. 그냥 그런 사람 그래서 살다 죽으라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법 12개 중에 8개에서 10개 정도 맞추면 되지. 그 2개에서 많으면 3개 정도까지는 손 못 대는 레벨로 낸다 이렇게 알면 돼요. 손 못 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 넣을 수도 없는 것도 나오거든요. 책에 없는 것 뭐 이런 거 내면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생략하는 게 바로 대통령령에 정한 그 박스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엄청난 거, 그놈들이 또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이건 2번은 찍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2번 같은 문제 나오면 빨리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해서 넘어가야 다 풀고 푸는 거 나중에. 그래서 찍을 때도 마음 편안하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2번 몇 번 찍었어요?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1번 찍었어요? 왜 4번 안 찍어? 찍으려면 아니 찍으려면 원래 죽을 각오로 4번 찍으라고. 1번이 1번. 그게 이제 2번 문제가 환경성 아니 요약집이 없어요. 요약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요약집이 아니지. 요약집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넣으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프린트 해가지고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 거 이제 한 개 추가돼가지고 이럴 거예요. 이제 추가돼가지고 요거 서줄 거 하다가 프린트로 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단독으로 낼 때 제일 좋은 게 그 부분이거든 사실은.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데 이제 시험에는 요거는 이제 환경성 검토를 안 하는 사유 중에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내지만 아니 실제 시험은 이번에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사유 중에 바르지 않은 걸로 시험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아예 환경성 검토하고 관계없는 적성평가 생략하는 게 1번인데 낯선 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었고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 5개를 그대로 넣는다니까. 넣어놓고 한 개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럴 때 그게 더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땐 정답이 2번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적성평가 생략이지 환경성 검토 생략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 2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라는 것은 나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나자가 무슨 나자인 줄 아세요? 개론도 제가 개론 원고 보면 이거 한자말이기 때문에 한자말 풀어주면 되게 쉬운 것도 많은데 나체로 이런 말이잖아요. 발라로 이렇게 반만 벗으면 발라, 다 벗으면 나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라는 얘기지. 그러죠? 나대지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에 얼마에 미달하면 2% 미달하면 환경성 검토 안 하고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걸 5%, 10% 이렇게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마음 편안하게 2% 미만 미달 거기만 줄만 한번 쳐보면 안 될까요? 막 써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을 알고 점수를 기대하셔야죠. 뭘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시해내네요. 그러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 2번 같은 문제 나오면 맞으라 틀리라. 오케이. 틀리라 이 말. 그러면서 틀리려고 했는데 기억나네. 그럼 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 공법에서 국토법 있지요. 손 못되게 낼 때 이거 제 경험칙으로. 그 다음 21개 용도지역이 있지요. 용도지역 특정 용도지역 꺼내놓고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봐라. 가로치고 그것도 가로치고 조례 포함. 알죠? 박스 2개인데 첫 번째가 대통령령이고 두 번째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거 금지할 수 있는 거. 그거 1종 건생 중 2종 건생 다목, 라목, 가목,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버리는 거. 그런데 천천히 보고 상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다 정해져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 용적률 케이스 줘놓고 완화하는 게 얼마나 가능하냐 그 계산 공식 공식을 옆에 주고 해도 5분, 7분씩 걸려버려요. 수학 되게 잘하는 사람 몰라도 그런 거 놓치는 게 맞다는 거. 완벽하게 100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공법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리게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부분에 제 여태까지 경험해. 그 다음에 저 시설 사업 들어갈 때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뭔지만 파악해도 당황을 안 해요. 조사를 생략한다든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 문제 나왔구나. 이건 우리 영역하고 관계없어. 그럼 마음이 덜 불안해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 생략할 때 자 2번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에 미달할 때 2%,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외울 수도 없어. 우리가 여태까지 이보다 더 빈번하게 나오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새삼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했던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용도적 이거 틀리면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몹쓸 짓 하는 거지. 몇 번? 3번? 2번입니다. 그러면 뭐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요새 왜 이렇게 설렁한 소리를 제가 하는지 몰라요. 설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온 데마다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그 초코파이가 정 아니요. 뭐 몹쓸 소리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이거 진짜 나 이 부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그래도 작년에 시험 나온 거 보면 또 다음 중 도시지역이 아닌 곳 찾아봐라. 참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 2번 같은 문제도 나오지만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도 나와요. 쉬운 것도 나오고 중간도 나오고 고루고루 나오니까 어려운 것만 기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문제도 있잖아요. 시험 딱 보고 뒤에 나가서 할 때는 보세요. 어려워 죽겠다고 과락 나온 것 같다고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사람 인간은요 쉽게 푼 건 기억 안 나거든. 이상한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점수 나옵니다. 이 넷 중에 아무 용도가 지정 안 된 땅도 있어 없어요? 지정 안 된 땅이라도 건축을 하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야지.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한 규정 적용하는 거 알죠? 그래서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했어. 그때는 보전 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도 세분 안 하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오케이? 2번 잘못했잖아요. 계획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오케이? 나머지 다 맞잖아요. 자,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요거보다 몇 배 어렵게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용도 지역별로 뭐 짓냐 안 짓냐 할 때. 자, 여러분요. 혹시 지문 5개 나올 때 단독주택은 뭐 애제가 나면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 어디?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유전 불가. 전용공업. 그죠? 전용공업. 딱 봐도. 그 다음에 지문에 일종 건생들 있지요. 얘들은 생활에 가장 필수시설이에요. 얘는 어디라 다 된다 그러면 돼요. 지을 수 없는 거 찾으라 그러면 아니 뭘 볼 거 없어요. 대화 좀 하게 여기 머릿속에 탁 외워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와 새삼 제가 지금 필기 이런 거 해서 의미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죠. 뭐 말을 못 해요. 지금은 이제 필기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이게 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러잖아요.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고 글 올려요 또. 왜 수업 시간 필기도 못하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냐고. 냅더라고 좀. 그만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내가 미래가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짓을 평생 직업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필기해도 소용없어요. 예? 없어 소용없어. 그 숱한 필기. 알죠 여러분?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글자로 그 활자로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활자로 만들어서 하면요. 저 한국은행 지하 금고 다 차요. 자, 일종 건생이 나오면 지울 수 없는 거 찾으라 할 때 답 아니야? 예? 일종 건생은 다 허용해요. 그 다음 할렐루야 종교 이것도 다 허용하니까 정답 찾지 마요. 예? 이거 그만해도 큰 도움 되는겨. 그 다음에 자 4번 몇 번 하셨어요? 준주거 해야지. 그럼 준주거에 아파트 못 지으면 어디다가 지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봐요. 일종 전용은 아파트 못 짓는 거 확실하죠? 일종 전용 주거 안에서는 뭘 짓는지 우리 알죠? 단독주택 조례까지 가면 연립하고 다세대. 그 다음 일종 건생 할렐루야.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그 다음 오다가 박물관 미술관 한옥 체험관 이런 거. 그 다음 노이자 시설. 오케이? 빨리 얘기했어요. 예?
자, 일정 전용 주거 안에서 이종 건생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종 건생 중에 종교 집회장만 돼. 이종 건생 중 종교 집회장은 바닥 면적이 얼마 미만? 500 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종 전용은 안 되고 일종 일반적은 왜 아파트 못 지어요? 하면 얘기를 자, 그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하는 건데 4층 이하를 말하잖아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 그 유통상업은 유전 불가 해가지고, 유통상업은, 특히 유통상업은 주택이나 숙박시설 자체 코코코 잠자는 거 있죠. 하여튼 사람이 이래지. 여러분, 처음에 스님들이 처음 스님 되면 막 술 먹고 이러면 될까요? 죽여버립니다. 근데 한 4, 50년 도를 닦은 스님들 있죠. 80 먹은 스님들 술 먹는다고 욕할까 안 할까? 덕돌이 했거든요. 인간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갈수록 애기들처럼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 뭔 얘기 하는지, 일정 일반적으로는 4층 이하만 짓는 거 알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논리가. 그럼 준주거하고 일반공업 둘이 찍을 때 어디가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지. 준주거 지역 안에, 자, 여러분, 준주거 지역 안에 아파트 지었다. 그때 일조권 적용해야 안 해요? 어디서 안 한다는 소리 나와서? 준주거에서 아파트 지을 때 일조권 적용 안 하면 어디서 적용해? 말 좀 해봐요. 공업지역에는 적용 안 해냐? 내가 언제 공업지역에 적용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에서만 안 한다고 그랬지. 헐. 참, 다시.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에 한해서 모든 건물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로부터 이럴 때 뛰는 거 있잖아요. 1.5m 높이 2분의 1 적용하고,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해요. 아니, 이 얘기를 한두 번 했거든요. 그 얘기할 때는 자, 그래, 알았다 하는 표정이거든. 좀 이따가 물으면 또 딴 소리를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라도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준주거 안에서 아파트 일조권 적용해야 하네요. 가장 기본이지. 아파트먼트. 자, 5번은 몇 번 하셨어요? 5번. 자, 여기서 이제 이 답이, 어차피 답은 어영부영 찍었을 것 같아요. 못 짓는 거. 그래도 농업용 창고는 우리 문제 풀어봤어, 이거. 그죠? 이런 창고하고 일정 건생, 그 자연 취락지구는 여러분, 어디다가 지정하는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거죠? 왜가 아니고, 그것은 집단 취락지구죠.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이 몸이 여태까지 불투명했다가 서서히 투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몰랐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네. 그 취락지구라 하면, 자,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자연 취락하고, 자, 이제, 그렇지. 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자, 그러면 이 취지만 알아도 큰 도움 된다니.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시 외 지역에 취락을 정비한다고. 농림지역. 그러니까 창고나 동식물관리시설을 허용해야 되겠지요. 일종은 기본이고.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장 같은 거. 그거 하고 한방병원하고 어디 찍을래요? 한방병원 의료시설이니까 안 되지, 이런 데는. 조례로 허용하면 돼요. 조례는 또 허용해. 조례는 고려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환장하는 거예요. 다행히는 조례를 고려 안 하니까 찍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이에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 용도지구 있죠? 행위자는 국토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자는 무슨 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에 의하여 집단 취락지구 하나하나를 잘. 그 다음에 6번은 몇 번 하셨어요? 1번 2번? 여러분들 쉬는 시간 책 찾아서 찾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답 찾은 거 얘기하세요. 답 찾은 거. 몇 번?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41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41페이지. 내가 돌아버립니다, 이거. 자, 4번에 41페이지에 용도 지구 있나요? 요약집이죠. 기본서 첫날에 안 가져와서 상처 입어서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요약집 41페이지 펼쳤나요? 용도 지구 있지요. 왜 거기 지금 아직 얼마 남았다, 왜 빈칸들이 그렇게 멀쩡히 남아있어요? 너덜너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다음 여러분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용도 지구는 개념을 묻는 문제 나오면 답을 주는 거다. 왜냐하면 개념을 묻는 문제는 문장 안에 답이 다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자,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자시, 특, 자연경관 봐봐요. 산지, 구릉지 등에 뭘 보호하려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시가지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놈은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그럼 무슨 경관이요? 특별 경관이 아니고 또 특화 경관. 특별한 경관이니까 특별 경관지고가 아니고 특화 경관. 왜 그 지문이 있냐면은 문화적 이 말 뜨는 순간 벌써 학생들은 가버려요, 벌써 또 그러더라도 자연경관이 뭡니까? 자연경관이. 그러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냥 공급 55점만 나오면 돼요. 55점만 나오면 합격하긴 해요. 제가 강의 인생에서 있잖아요. 올해처럼 뭔가 느낌도 세고 이런 경우가 15회 때는 예상하지 못한 뒤통수를 맞은 거고, 15회 때는 수험생이든 전국의 선생이든 학우이든 컴컴한 밤중에 화살 맞아서 뒤통수를 맞은 거고, 야, 15회 때 문제 진짜 그렇게 낼 줄은 상상도. 26만 명 중에 1181명 된 시험이니까 15회가. 그러니까 15회 다시 추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5월 달에 공짜로 다시 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처음이요. 국가고시 추가로 공짜로 돈 안 내고 다시 본 거. 그래서 그때 제일 혜택 본 사람 누군지 아세요? 15회 때 한 6월 달, 7월 달 와서 응시 원서만 내고 내년에 할랍니다 한 사람들 있지요. 아이고,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 제대로 봤으면 좀 쉽게 냈으면 다 떨어질 판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마음 비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서너 달밖에 안 왔으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보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시 냈으니까 다시 봐줬지요. 그래서 시험 낼 때 추가 시험을 어떻게 낸 줄 아세요? 15회 때 원시험 낸 주제를 그대로 냈어요. 문제만 살짝 바꿔서 더 쉽게.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라면 완벽하게 어려워야 돼, 그렇게. 근데 올해는 34만 명인데 어째 분위기도 쎄하고 말이지. 그래서 공법 55점만 맞으세요. 그러면 전체 반 맞히고 2개 더 맞히면 돼요.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80점 넘게 맞으면 돼요. 그거는 가능해요. 15회 때는 중개사법도 점수 조금 나오긴 나왔으니까. 자, 용도 지구별 개념이 나오면, 용도 지구별 개념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장 속에 답이 있어. 항상 모든 용도 지구가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구별 개념은 안 내는 거예요, 잘 시험에. 너무 쉬워서. 행위제한은 다 조례인데, 고도지구지,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 정해놓은 걸 초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그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도시군계획, 조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빈칸들을 메꿀 때 있잖아요. 저같이 머리가 띵한 사람들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집중하려고 노력 안 해도 이건 집중이 잘 되거든, 사실은. 객관식은 집중하고 문제 풀어야 되고, 얘는 집중 안 돼서 하다가 집중이 저절로 되는 거고, 연필로 읽으면서 쓰면 되니까 씁니다. 그래서 써진다는 얘기는 절대 안 틀려요.
근데 이 6번 문제는 내가 1번하고 5번 있죠, 두 개. 이 두 개 지문을 꼭 읽어보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 수업 들은 사람들 기억 못할 텐데 9개의 용도지구 외의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를 시도 대도시 조례로 신설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반복을 해줬어.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8회 때 그게 정답이었어요. 시도 조례로 신설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요 지금 1번하고 5번이 이번 시험에도 언급될 수 있다는, 용도지구가 확 바뀌었으니까 연초에.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자, 동그라미 해서 최근 몇 년 내, 심지어 동그라미하고 몇 해 유해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 끝에 주체요. 뭘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최근 몇 년 내, 10년 내, 몇 해 이상, 그걸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럼 방제지구 지정하라고. 방제지구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개념이고,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 그건 개념이고, 또 이런 데를 방제지구로 지정하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최근 10년 몇 해 이외. 그 다음에 남은 쉬우니까 5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 자, 경과한 지구를 추가로 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자식특, 자연시가지, 특관경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나누는 거라니까요. 법률,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는 그야말로 전국 공통으로 경관지구에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로 안 되니까 서울시 조례로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 또 경관지구, 또 종류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풍치경관지구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그 3가지 외에 조례로 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요것들은 원래 대통령령으로 안 나눴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요. 중요시설물 이란 거 있었잖아요. 공항, 항만, 학교, 교정, 군사시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호하려고 중요시설 보호지구 지정하거든. 근데 지자체에서 중요시설 보호지구도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교정시설 보호지구, 교도소에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나눠도 된다 이 말이야. 조례로 해도 돼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용도 해서 조례로 세분해도 된다. 영어 달라 여러분요. 경관지구는 세분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세분하잖아요. 경관지구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3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걸 모자라고 이걸로 안 되겠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호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원래 시행령으로 세분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법조문을. 자, 추가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건 뭐? 경관지구. 그 다음 시행령으로 세분하지 않지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여러분들이 특화 나가니까 나도 특화 따라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얘가 해서 수업을 하려고 이 문제를 앉혀놓은 거예요. 답은 2번 쉽게 줬는데 주워 먹지를 못하고. 2번 솔직히 틀린 사람 많죠? 왜 손 들라 소리 안 하는데 왜 들어? 들라고 하는데 손 막 들고. 자, 7번 문제. 7번 우리 인간답게 우리 대화 좀 하고 살게요. 몇 번? 3번이요? 어째 3번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듯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출제대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법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이다. 요 계획관리하고, 자, 개발, 제한지구가 아니고,
아니 어제 저 세법 특강할 때 딴학원에서 온 아줌마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전 세법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공법은요? 했더니 공법은요? 본말에 전도가 돼 있어요. 국계법이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공법 하나도 모르는구만. 국계법을 모른다는데 다른 건 됐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계법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국계법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법을 점수 나오려면 그 다음 내 마음이 그렇다면 건축법, 주택법 요 위주로 해라. 개발법, 정비법 있죠. 제가 어저께 또 기출문제 다 펼쳐놓고 더 봤거든요. 와, 못 풀어. 강의할 수가 없는 문제들. 개발법도 세 문제, 정비법 많으면 세 문제 정도가 말도 안 되는 규약이라든가 시행 계획의 내용인데 경미한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고득점 못해요. 그런데 건축법, 주택법은 나름 한두 개 어려운 거 있어도요, 늘상 우리가 배운 속에서 답이 나오더라고. 문제 나오고. 그래서 아니 국토계획법이 감을 못 잡았다 그런 얘기는 이를 뭐라고 하냐? 공법이 감이 안 잔다. 그래서 아직도 세법이 16문제 중에 1년을 했는데 한 달에 한 개만 해도 12개는 맞히겠는데 나 이해가 안 가요. 그잖아요. 그 공법을 세법을 가르쳐서 12개를 못 맞힌다는 것은 보세요. 공법 가르쳐서 여러분 20개 나오잖아요. 얼마 유능해요. 중개사법생 왕짱이지. 30몇 개 나오잖아요. 그죠? 중개사법. 지금 30개 안 나오면 어떡해? 중개사법령이 30개 안 나왔다.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하죠.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야하고 야하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이제 지금 뭐 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인 상태에서는 건폐율이 얼마? 건폐율이 100이면 신혜가 그랬니? 그래, 다시 질문할게. 건폐율이다 40, 용적률이 100. 건폐율이 100이면 내 땅만큼의 건축 면적이 짓는 거 아니야.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는 어디다 대?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줘. 그러면 이제 조례로 건폐율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발 수산 40, 용적률은 계백이 공백이. 이 상태면 얘만큼만 지어야 되는데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에 짜잖아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떻게 하는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련된 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건폐율은 이 기준에 얼마만큼,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잖아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지정됐다는 거지. 그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최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면 도대체 400인 땅에다가 연면적 얼마나 지을 수 있냐? 2배. 100%만큼 지으면 400만큼만 짓지만 지구단위 계획자면 2배 완화하니까 그거를 알고 있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진 곳에 있는 갑의 대지가 400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 범위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냐?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2배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 8배.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풀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한결 대단한 게 솔직히 여러분 11월 달 왔다 하더라도 11월, 12월 달은 갈등하다가 학원에 소풍하러 왔을 것이고 1월, 2월 달도 대충 계속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했고 4월 달쯤부터 공부했다니까요. 그러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법 한 게 얼마나 공법 뭐 수업만 들었을 것이고 근데 불과 7, 8개월 만에 이런 걸 이해를 탁 해가지고 문제를 탁 푸니까 얼마 되긴 해요. 진짜 대단하긴 해요. 아니 뭐 틀린 사람도 일단 틀리긴 틀렸지만은 답은 3번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8번은 몇 번? 전답사의 지목 변경 수반할 때는 허가 안 받는 거 맞지요?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럼 이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당연히 허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축소하는 거 있죠? 경면 변경은 허가 안 받고. 근데 확장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옷 벌어보면 안에 축소할 때 면적을 허가 안 받습니다. 확장할 때 허가 받습니다. 3번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자, 그런 것도 의외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넣어서 지문 내고 하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며칠? 15일. 14일 아닙니다.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문화재가 손상된다. 5년간 최대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거 제대로 했는데 허가 제한 사유 중에 1번, 2번은 연장 안 됨. 3번, 4번, 5번은 연장됨. 그죠? 원래가 이제 제한 기간이 3년인데 3, 4, 5는 2년 연장됨. 1번이 용도지역 어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이 중에 하나 있을 때 보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개발행위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끝, 문화재가 오염 손상 이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최장 몇 년? 그렇지, 연장 안 돼. 이거 문화재 손상 최장 몇 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은 뭐라고 딴 사람한테 말은 못해도 틀린 느낌은 들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허가받은 자가 이런 말 나와. 그리고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공공시설이야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옛날 시설 부지 땅 있죠. 그것은 쥐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지 왜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행정청이야 뭐 가격의 평가 뭐 관계없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받아가지고 참 여기 도로가 있어요. 허가받을 때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잖아요. 조건부로 허가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도로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 새로 공공시설을 만들었잖아요. 허가받은 자가.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로가 설치됐으니까 옛날 땅은 쓰지 않을 거 아니야. 옛날 도로 부지. 이놈은 행정청이라면 내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가격 차이 관계없어요. 행정청이라면 새로 시설 설치했다. 이거 나올 수 있다니까 이거요.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 그 다음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서. 행정청이면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끼리니까.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에는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시설 부지 있죠. 용도 폐지되는 거 무상으로, 절대적 무상기속이라고 그래. 가져가. 내가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행정청이 아니야.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에 들어가 무상으로. 옛날 공공용지 이 땅은 지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기속할 수 있어요. 새로 설치한 도로는 500억짜리인데 옛날 도로부지 땅은 2천억짜리야. 국가기관은 관계없다니까 행정청끼리는. 근데 비행정청 시행자는 2천억짜리 가져가면 안 되지. 평가에서 50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에 종래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그러면 뭔가 잘은 몰라도 틀린 건 확실히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럼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잖아. 집 짓고 물건 사고 주고 한 거. 이런 거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그런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죠? 지목 변경 수반하는 그런 경우는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지목 변경 수반하는 목적일 때는 허가 받는데 임야가 농지로 바뀐다 막 이렇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하는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자, 9번은 시설부지,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 몇 번? 1번이죠. 가장 올바른 거. 살짝 헷갈릴 수 있기도 있는데, 채권은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발행하는 거 맞죠?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이거 맨 처음에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공치법 적용을 받고 그러죠. 그 법에 따라 평가했더니 현금, 자 1억이 나오면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나,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채권 발행 절차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하고,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 정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그러면 3번은 매수 청구받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엄청 했는데, 이 4번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도대체 채권 4개 비교해서 프린트 준 건데 왜 줬어요, 내가요? 그러죠? 그 프린트 가지고 뭐 어디다 팔았어요? 한 장 가지고 우리 학원에 줬다고 옆에 학원에 가서 500원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 프린트 장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500원 해서. 도시개발 채권이 5년부터 10년 범위 나와야 되고, 시설 채권은 1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해서 서로 바꿔서 내릴 수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신경 써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런 게 자꾸 틀린다는 얘기는요, 진짜 틀리지 않게 해야 돼요. 반복 딱 해서 외워가지고요. 그 4번 하신 분들은 전심 굶는 게 어때요? 뭐라도 육신을 고통을 줘야지. 이 육신 뭐더라 밥을 또 줘요. 이런 거 틀렸는데, 이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지. 육신의 체벌을 좀 해야지만이 정신 차린다니까요. 전심 굶고 너 왜 그랬니 하고 얘를 혹독하게 좀 해야 돼요. 고통을 줘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아파트 벽에 머리도 막 박고 막 이렇게. 왜 그러냐고. 5번은 채권의 상환기간 이유를 하면 조례요, 조례. 특별시 등등 시군의 조례. 자, 여러분이 공취법, 지방재정법, 지자체 조례 있죠, 그거. 자, 공취법 적용하는 것은 뭘 할 때요? 매수 절차나 감정평가할 때,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이자나 막 이런 것들은 시중에 정기 예금금리 이상 보장해야 되니까 조례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자, 10번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그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지 있지요. 도로나 상하수도, 핵교, 뭐 향후 2년 20% 그거 나오면 뭘로 지죠? 개발 밀도관리구역.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막 용도가 변경돼서 막 규제가 풀리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인구가 막 20% 늘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유발개수 제일 높은 게 그 다음은요? 그 3등은 4등 4마리는 문종이 운자, 운수, 자원순환, 그 다음에 1.3 일종건생, 판매 뭐 여기 들어놓고 그러면 10번은 답이 몇 번? 너무 쉽네. 그렇죠?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쉽다. 자, 이제 11번하고 12번이 운명에 이렇게 이 시설 사업 이쪽에요. 요새 진짜 작년에는 진짜 뭔 공동구 내고 뭐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는 시설 내고 뭐 박스 속에 있는 그것도 예외증을 정답 처리하고 말이지. 미친놈들. 그래서 미친놈들 대비해서 한번 연습하라고. 자, 11번 몇 번?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틀렸으니까. 5번이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 한 사람들은 시험 저녁도 굶어야 돼. 내가 그 3개는 진짜 미친 듯이 얘기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죠? 자, 여러분, 자, 내가 얘기하면, 대화하면, 진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냐 한번 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울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안 돼요? 근데 할 때마다 돈 드는 계획이고 보상하는 계획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가지? 6가지요. 뜬금없이 얘가 왜 필요해? 얘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비영경. 2번이 구역 4개 있죠? 3번이 각종 기반시설, 4번이 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함,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저런 거 하려면 하나하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다. 누가 위반할까? 늘상 한 거 아니요. 특별시, 광위 등등등 시장, 군수 가는데 예외로 국가계획, 국가가 시설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럼 국토, 교통부 장관도 위반하고 광역 시설 관련된 건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고 용도 지역이 여러 개 시군에 걸치면 그래서 안을 다 짜가지고 이거 이런 거 하려면 기초조사를 다 하고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생략 있는 거 빼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한단 말이에요. 예. 자, 저 다 6개 중에 용도 지역부터 입지기지까지 저런 거 지정하고 하려면 항상 이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운수 얘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저런 거 용도 지역 구역 저런 거 있지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 안 들어요? 뭔 돈이 들어요? 여러분 동네를 자연녹지, 여러분 가진 땅 자연녹지를 준축으로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했어. 뭔 돈이 들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어. 뭔 돈이 들어요, 추가로? 그러잖아요? 저런 거 6가지 할 때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다 짜야 되죠? 아니에요. 자, 도로 공원부지 결정했어요. 돈 들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 4차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야. 120km짜리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이런 걸 도로 부지 결정했지요. 도로 만들려면 매입해야지. 보상하고 수용하고 불도저 밀고 도로 아스팔트 깔아야 되잖아요. 시설 사업을 한다고, 시설 설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가 어디로 갈까 조사 측량을 수개월 수년 동안 해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서울시 의회 의견 들어서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 관리 위반을 한다니까. 또 관련 부처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거쳐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만들려면 돈 들죠. 이 중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돈 드는 게 기반시설 개발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따로 개별법 있잖아요. 이 6가지 중에 결정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 것은 기반시설밖에 없다니까요.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지구 묶었으면 지가 알아서 규제 받는 거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 지정했다. 건물질 내화로 하는 것이 뭔 돈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봐봐봐. 이런 걸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시설 설치에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 그 중에도 봐요. 기반 시설이 전체 시설 있잖아요. 폐차장은 뭘로 불려? 유수지, 하천 유수지는? 그거 그 전체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설치할 때 원래가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에 설치하려면 하나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설치할 때마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걸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뭐요 그게? 그렇지. 기반시설 중에 일부 아니요? 그 중에 경미한 시설은 이런 복잡한 절차 안 거치고도 설치한다며요. 예를 들어 어떤 거? 공공청사, 공공공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운전하고 사고 나서 장례시설, 폐차장, 시장, 이런 거 아니요? 공원 안에 짜잘한 기반시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절차 안 거쳐도 돼.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 결정했잖아요. 시설 결정되고 2년 내에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된다니까요.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내? 용도 지역이 결정되고 2년 내에 짜는 그건 아니지.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는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 거 아니요. 시설이 결정됐으면 짠다니까. 시설 결정되고 몇 년 내? 그 짜면서 이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내에 착공할 거야.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단계로.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가지고 그중에 3년 내에 할 거 있으면 1단계로 보낸다. 이 얘기는
뼈가 사무치도록 한 거예요. 그게 1번, 4번, 5번 아닙니까? 그러죠? 그 다음, 아니, 지금에도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시설 4번 내도 요거 가지고 독자적으로 낸 적은 좀 굶은 적이 좀 됐다니까요, 세월이.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2년 내에 짜야 되는데 올 12월 달부터 6개월 내에 짜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12월 달부터 시행하니까.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불꽃을 한번 태우고 겸. 자, 다시 한번. 시설이 결정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몇 년 내에 짜요? 2년 내에 짜면서 3년 내에 하는 부분은 몇 단계로? 3년 뒤에 하는 것은 2단계로 짠다. 이 누가 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도시군관리계 시설 설치하기 위한 입안 환자가 짜는 거요. 지형도면 작성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특별시설 등 시장군수가 입안했지요. 도로 설치하려고 그럼 야가 짜는겨. 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했다. 야가 짜가지고 해당 시군에 송부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야들 일반에 공고시키고 입안권자가 짜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그 답을 이런 문제는 2번을 알아서 푸는 거 절대 2번 몰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 2번에 특별시 등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없어요.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건 있어도. 그래서 옛날 문제 중에요. 유치찬란하게 뒷골 땡긴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국토법에서 5개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는 거 한번 찾아봐라. 화한장합니다, 진짜. 그때 토지거래 허가가 공법에 있으니까 허가구역 지정도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도시계획 심의는 없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예림이 네가 궁금한 건 다 궁금할 거니까. 금방 뭘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어? 이런 일이 청문회 나가서 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언제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서 중요한 건 1번하고 4번, 5번입니다. 그 세 개는 자, 이건 제가 시험용이고 저 실전에 나온다 치면요. 답은 1번, 4번, 5번 이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숫자 틀리게 하는 거. 자, 시설이 결정되고 3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 거죠. 몇 년 내? 2년 내. 그래. 2년 내 짜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 입안한 자가 짜는 거예요. 입안하는 자가 짜요. 그 다음 12번은 답은 3번. 자, 이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1번. 기반시설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자. 2번. 이게 나온 지문인데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령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줄치세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죠.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그 얘기는 한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잘한 기반시설은 뭐 들라고 그걸 절차 또 고치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해도 돼요. 이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는 시설이라고 박스 안에 말이 안 되는 박스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지문을 내요, 공법은. 근데 우리 공법은 하도 두꺼운 책으로 공법을 수업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애지간히 쉽게 내면 다 맞춰버리거든, 이제. 그래서 막 희한한 구퉁머리에서 솔직히 어떤 데는 보면 이 문제가 뭐야 이거? 우리 책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제 기억에도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2번 다 한번 읽어보고 3번이 뭐가 틀렸냐? 이거 슬쩍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 못할 거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 그 높이나 깊이 기준,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데 라고 툭툭 얘기를 했는데 자, 아니 그게 엄청 3번 거시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확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풀 때 확 스트레스 받아놓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덜 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예를 들어요. 각종 시설, 기반시설 설치할 때 시설 설치는 국토법령으로 해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내 땅 밑으로 수도관이 매설이 됐다. 내 땅 위로 고가도로 지나가고 있다. 시설 설치됨으로 나의 토지 건축물이 재산권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상은 국토법령에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도로면 도로법으로, 수도면 수도법으로. 그래서 보상은 따로 법률 정한다 해야 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고 한번 읽어보고. 그런 이제 문제 12개 중에 11번, 12번 요 두 문제하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해주면 틀려도 된다 하는 문제는 요거하고 5번 문제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좀 그렇다. 그리고 요거 빼고는 틀렸을 때는 좀 점수가 한 70점 이상 나오긴 무리예요. 금방 체크한 거 빼고는 정밀하게 맞춰야 돼요. 세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 외 문제까지 몇 한 두세 개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참으라지 안 먹고 또 달립니다.